123쪽 123쪽 그 120쪽 한번 보세요. 120쪽 120쪽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문과 논술 공부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쪽지 시험 같은 건데 논술 쪽지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노래를 배울 때 가수를 자꾸 들어봐야 돼 처음에는, 그죠? 그래 그 따라 부르다 보면 잘 부르게 되죠. 익숙하지 않은 장르를 공부할 때는 그 잘 쓴 답안을 자꾸 베껴보는 게 좋은데, 자 그냥 베끼면 공부가 안 되니까 쌤이 쓴 답안에서 쌤이 쓴 겁니다. 쌤이 쓴 답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가로친 거예요. 빈칸 친 건데 빈칸 넣기 한번 해봐. 나중에 알았죠? 집에 가서 혼자 그 복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빈칸 넣기에 대한 답은 그 뒤쪽에 예시 답안이라는 답이 있죠. 그겁니다. 그게 원 답안이고 그것을 제가 빈칸 만든 거예요. 꼭 활용 한번 해보고. 123조 재심은 나에서 가를 평가하시오. 재심은 나에서 가를 평가하시오. 그 논제가 누락이 되어 있었구나, 그지? 재심은 나에서 가를 평가하시오. 우리 공부한 방식대로 재심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을 거니까. 자, 논제 특징, 그 풀이 방법이 익숙하게끔 자꾸 반복시킬 겁니다. 논제 특징 무슨 문제다? 논증 평가형이다. 논증 평가형이다. 오늘 공부한 것은 요거죠. 논증 평가형이다. 논증 평가형을 직접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아까 적용 설명형, 적용 설명형 문제가 같은 문제다, 그죠? 결론만 다르다 그랬죠. 논증 평가형이다. 두 번째 답안 구조. 이런 그 논증 평가형 그리고 그 적용 설명형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한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를 근거로 가를, 나를 근거로 가를, 그래서 나를 근거로 가를 평가하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근거로 가를. 자, 앞에 게 근거 제시문, 뒤에 게 대상 제시문. 몇 대 몇 구조? 1대1 구조다. 자, 1대1 구조이기 때문에 1대1 구조이기 때문에 답안 구조. 답안 구조. 1순위 항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1순위로 갑니다. 첫 단락에 뭘 정리하죠? 제시문 나. 근거 제시문 먼저 정리합니다. 요약.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 가를 평가를 하면 된다. 일단 원칙은 두 단락 나온다. 600자 쓰기다. 600자니까 반반은 갈 수 없다. 왜? 나 요약보다는 나에서 가평가가 질문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한 200자 정도 가고 400자 3분의 1, 3분의 2 정도 가면 이상적이다. 여기다 원칙적인 틀이죠. 근데 지금 방금 여러분 첨삭 받았던 그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평가한 단계에 가서 또 주체가 3명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단락 쪼개졌던 거야, 그지? 원칙을 기억하고 원칙에 더 적용을 시켜볼 때 단락 구분한다. 참고로 그 예시 답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시 답안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자, 그 첫 단락부터 바로 그 평가가 바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또 저기 유심히 보면은 바로 나에서 가를 바로 평가하고 있죠. 평가하고 평가를 두 번 했죠. 평가 1 그리고 또 나에서 다를 평가 2 이렇게 두 단락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문제는 다른 논술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일부러 뽑아낸 겁니다. 그 문제에서는 그 제가 그 저기 여기에 맞춰 조정을 했어야 되는 조정을 안 해갖고 그런데 그 문제 이렇게 됐어요. 그 가나 비교가 붙어 있습니다. 가나 비교가 먼저 나와요.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이게 먼저 나와요. 자,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에서 가를 평가하시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먼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와 나 비교하는 문제가 뭐였죠? 아까 구조에서 결국은 요약형의 일종이다. 대꾸에 맞춰. 비교란 게 뭐라? 비교란 뭐라? 자, 요약하는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대꾸를 맞춘다. 요약을 하되 대꾸를 맞추는 것이 비교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요약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가와 나가 둘 다 요약이 들어간 거예요. 비교하면은 요약이 들어갑니다. 요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1순위 구조. 나를 정리하래, 그죠? 근거 정리하래. 가만 생각하니까 앞에 정리되어 있는데 또 정리한다? 안 되죠. 중복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 비교 문제가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약을 이미 해버렸다. 그래서 또 나를 정리할 수 없으니까 중복이니까 그래서 바로 평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칙이에요. 약간의 여러분이 그때 좀 적응해야 될 부분이다. 여기서 적용되는 원칙이 자 논술 3대 감점 사례가 있어요. 무조건 감점이 되는 여기에 걸리면 무조건 감점이 되는 감점 사례 세 가지. 첫 번째 논점 이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질문의 의도랑 맞지 않은 겁니다. 그죠? 질문의 의도랑 맞지 않은 거. 그래 무조건 감점되겠죠. 두 번째 발췌입니다. 제가 울산의대랑 차이점 됐죠. 울산의대는 제시문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 영문으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주면 된다. 정리만 질문에 맞게끔 해주면 된다. 발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인 문과 논술은 발췌가 문제입니다. 아까 피카소 그림 사례가 그 그래요. 피카소 그림을 설쩍설쩍 변형시켜서 내가 와 출판해봐. 그죠? 혼나죠 그냥 그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의 문장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변형시키면 안 된다. 세 번째, 이때가 중복입니다. 중복도 감점이 되는 거죠. 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세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시답안을 본 학생은 선생님 설명과 답안이 다른데요 라고 의심이 바로 들어야 돼. 그거는 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 이것만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앞에 있었어야 되는 게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알았죠? 요거에 맞춰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다. 말로 그냥 떼고 넘어가려고. 미안하다. 조정하려다 귀찮아갖고. 사실은 이렇게 일리가 있으니까 나름 합리화를 지키면서.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답안구조 세 번째 분석 방법 똑같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첫 단락은 요약이니까 그대로 요약을 하면 되겠죠. 나를 근거로 나를 요약합니다. 자 내용 가볼까요? 이거 내용까지 가보자. 제시문 나 내용이 뭐죠? 그 파놉티콘이라고. 파놉티콘 들어봤니? 파놉티콘 뭐 발음이야. 뭐 그렇게 하는데 파놉티콘 또는 파놉티콘이라고 씁니다. 자, 요 단어가 나오지 않죠 본문 속에, 그죠? 보면 아는 건데 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을 때는 본문 속에 나오지 않은데 뻔한 것은 쓰는가 마는가 안 쓰는 게 좋아요. 쓰면 더 위험합니다. 안 써서 위험할 건 없어요. 이 파놉티콘 내용인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그냥 원형 감시 시설 그럽니다. 원형 감옥이 자 깜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속에 깜빵이 나오죠. 깜빵이 나와요. 깜빵은 감옥을 말하니까 그거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원형 감옥 또는 원형 감시 시설을 파놉티콘 그래요. 아주 중요한 논술에서 아주 중요한. 자 위에서 봤을 때는 겁니다. 가운데 탑이 있어요. 그리고 깜빵은 옆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구조를 말합니다. 감옥은 다 이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빛을 아주 밝게 만듭니다. 이건 깜깜하게 어둡게 만들어요. 캄캄 어둡게 만들어요. 여기는 자 유리창을 만들면 투명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까맣게 깜깜하게 안 보이게 만들어요. 뭐 선텐을 하거나 이렇게, 그죠? 자 그렇다 여기 재수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감시자가 앉아 있죠. 있겠죠. 그렇다면 감시자가 재수를 감시하는 건데 사실은 재수들은 감시자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감시자가 여기를 안 보고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자기는 마음껏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구조로 이쪽에는 환하게 만들어 버리고 캄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재수는 이 안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사람은 늘 이쪽이 환하게 보이죠. 여러분이 밤에 공부하다가 그 교실 이게 이제 까맣게 내려져서 근데 창문 밖을 내다보면은 밤에 밖을 보면 밖이 안 보이죠.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밝고 밖이 어두우니까. 근데 밖에 길 가다가 건물 안에 있는 창문 환한데 보세요. 안에 사람 잘 보이죠. 그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시탑에서는 감시자가 재수들이 잘 보이지만 재수들은 이 감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파놉티콘 구조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선의 비대칭성. 자 여기서 시선은 몰라도 비대칭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런 용어 자주 나옵니다. 또는 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말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대칭성 대칭이 아니다. 시선이 대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쪽은 한쪽을 보지만 다른 한쪽은 그쪽을 못 보는 상태.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정보가 남이 가진 정보보다 많을 때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업적인 부분에서 중고차 시장은 왜 차가 항상
그 뭐야 퀄리티가 떨어질까 할 때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말을 써요.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차가 사고가 몇 번 났는지, 물에 빠진 차인지. 자, 사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그럼 사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지불하려고 할까? 평균치를 지불하고 싶어합니다. 잘 모르니까, 도박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파는 사람은 정확한 가격을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차를, 같은 중고차지만 퀄리티가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 있죠. 똑같은 연식일 때. 그러면은 잘 관리해서 같은 연식이지만 퀄리티가 좋을 때는 같은 연식에서 받는 게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자기는 한 700만 원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은 500만 원만 주고 싶은 거야. 왜? 혹시 사고 난 이력이 있을까봐, 하자 있을까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손해 볼 거니까. 그러면 결국 나쁜 차 300만 원밖에 못 받을 차를 갖고 나옵니다. 왜? 구매자가 500만 원 주려고 하니까 이득이 되겠죠. 결국 중고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망하게 된다.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나온 논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보를 대칭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정보를 대칭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누가? 국가가 나서서.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무슨 인증제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자동차 무슨 인증제도 이런 건데 그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비대칭성.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요게 지금 재심은 나의 핵심적 논리다. 그래서 요거는 시선의 비대칭성, 시선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효율적인 감시 제도를 말합니다. 감시 시설을 말해요. 자, 요 말을 내가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도 못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본문 읽어봅니다. 읽어보 풀었습니다.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자, 그 역은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아는 감시 시설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알았죠? 요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비가시적인 주체에 의한 감시 이렇게도 씁니다. 등등의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재심은 나를 요약하는 방법. 여러분이 썼다면 이런 단어를 쓰기 어렵다면 이렇게는 써야 되죠.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본문 속에 나오는 말을 적당히 우리가 갈무리하면 되니까, 그죠? 감시 시설에 대한 문제다. 감시 시설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때 목적은 뭐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그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감시탑 안에는 감시자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에 한 명이 있는지 100명인지 모릅니다. 죄수들은 안에서 누군가가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 탈출을 시도하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관리가 감당이 안 되죠. 이렇게 만든다. 자, 이게 재심은 나고, 자, 그랬을 때 말이야. 재심은 가는 무슨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논점을 갖고 있죠. 빅데이터. 그래서 재심은 나는 빅데이터인데, 자, 두 번째 나에서 가 평가입니다. 요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주의근상, 주장 아까 배운 게 이유, 근거, 상술. 자, 평가의 뜻은 뭐죠? 타당하네, 부당하네, 타당성 평가입니다. 타당성 판단. 다 답을 줘야 돼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고부터 먼저 해버려. 객관식. 자, 수능같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나에 따를 때 가의. 자, 빅데이터는 뭐죠? 그 빅데이터란 말은 뭐 알죠? 여러분 인터넷에 입력한 모든 정보를 그냥 무작위로 모았을 때 어떤 패턴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밑에 네 번째 줄,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그러면은 재심은 나에서 가의 빅데이터. 그냥 주장 그럴까요? 그냥 주장은 방법은 뭐 다 되겠죠. 빅데이터 통한 범죄 예방 방법이죠. 자, 타당하다 부당하다를 결론 내려 달라는 거예요. 타당이니 부당이니 이건 정답이 있어요. 그냥 객관식이에요. 일치하면 타당, 충돌하면 부당. 얘는 어떻게 했죠? 자, 보이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감시자에 의해서 피감시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온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예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한 감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적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죠? 감시적인 통계적 분석 방법. 요게 지금 제시문 칸데 나에 의할 때 가의 이런 방법은 타당해요, 부당해요? 타당할까, 부당할까? 부당이죠, 부당, 그죠? 이게 부당입니다. 부당하다.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 자, 대상 제시문. 왜냐하면 누구 제시문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요? 핵심은 얘는 깜빵입니다. 재수예요. 재수가 누구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고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비밀 자유, 모든 그런 자유들이 있는데 재수들한테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 대가가 처벌단 말이야. 근데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이에요. 왜 감시를 받아야 되죠? 왜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내가 단주를 받아? 여러분이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이제 어디 가게 가서 물건 들고 나오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 갖고 나가시면 안 돼요. 뭐 그래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뭘 훔쳤다라고 지적을 받는다고 가정해. 이거는 그건 뭐안 훔쳤으면 그만이지 뭐 화를 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럴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인권 침해죠. 그 자체가. 그렇잖니? 그 자체가 인권 침해죠. 누군가가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나를 잠재적 범죄를 보고 있다. 인권 침해 문제. 자, 두 번째는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나는 이 죄수들은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처벌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이 그런 왜 감시를 받아야 되죠? 모든 문제죠. 그런 등등의 문제가 돼요. 제시문 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이거죠. 일반 시민 얘는 범죄자 그 차이입니다. 자, 근거. 하지만 자, 부당은 역접이니까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에 의하면 근거는 근거 제시문 나에 의하면. 자, 알겠니? 요거는 뭐야? 요거는 대상 제시문 그죠? 근거는 근거 제시문 나가 나옵니다. 이거 다르죠, 그죠?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나에 의하면 어떤 깜빵에서의 감시는 아주 원형 감옥 그럴까요? 원형 감시 시설. 파노티코란 말이 없으니까. 자, 원형 감옥에서의 감시는 그 깜빵이란 단어 하나입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죄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이기 때문이다. 인 것이다. 자, 죄수를 대상으로 한 감시라는 말이 여기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 감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죠. 상술은 이제 대상 제시문, 근거 제시문. 대상 제시문 보통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대상 나왔기 때문에 같이 대상 근거 순서 맞춰줘요. 누구죠? 대상 제시문 가죠. 자, 가는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입력한, 내가 거기 감시하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목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빅데이터 단어를 써야죠. 그죠?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허락을 받았니? 아니죠. 내가 감시한 걸 알고 있니? 모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그죠? 자, 나에 의하면 가해 감시 방식은 어떤 거요? 누가? 자, 피감시자가 자신의 정보에 활용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 활용되는 그죠?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어렵다.
곤란하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알 수 있니? 몰라요. 모릅니다. 자, 이런 감옥에서의 죄수들은 알고 있죠. 아, 저 감방 안에 그 원형 그 감시탑 안에는 나를 째려보는 간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기 방어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태어나도 막 탈출하고 싶어도 그땐 가만히 있다고. 근데 깜깜해져서 아무도 안 볼 때 잠을 잘 때 그때 몰래 탈출하는지, 그죠? 작업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죠. 지금 정부가 내 정보를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나는 어제 뭔가 입력했는데 문재인 어쩌고 입력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다음 잡혀간다고 누적돼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겁니다. 그럼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죄수들은 그게 현실에서 보니까 괜찮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것은 그렇게 써먹으라고 입력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재심은 나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 방식은 피감시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 없죠. 인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가 안 된다. 라는 점 또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있죠. 이 분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400자까지 200자 400자니까 또 하나 있죠. 뿐만 아니라 가해서는 아까 그랬죠. 일반인을 무엇을 보고 있다. 내가 잠재적 범죄자.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있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문제가 있다. 간주하고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은 얘들이 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죠. 간주하고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로 범죄 예방 목적을 이유로 굉장히 공익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범죄를 예방하겠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다고 주장한다 쓰면 되겠죠. 뭐 답을 쓰면은 주장한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근거 제시문 하지만. 자, 왜 하지만이다? 역접이니까. 그죠? 그러나니까 부당이니까. 하지만 나에 의하면 그 깜빵에 있는 피감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 응당한 대가가 갖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죄수와 같이 감시에 대한 감시가 하나의 어떤 그죠? 정당한 감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사유가 필요하지만 그죠? 일반 시민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죠? 이 해당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죠? 뭐 이런 논리를 만들면 되겠죠. 자, 보세요. 주 이 근상 그대로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누구 답을 준다. 부당. 요거는 이유는 대상 제시문 대상. 요 놈이 대상이야. 세모 대상 제시문. 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제시문 근거가 나오지 나가 나옵니다. 충돌 부분입니다. 그러나니까 얘는 제소 대상 일단 전체적인.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자. 가에서는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입력한 정보인데 이걸 갖고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 의하면은 실제 가해 방식은 피감시자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 때문에 자기 정보가 자기 방어가 안 되죠. 또 가해에서는 일반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애들이니까 범죄 예방을 하려면 애들을 직접 감독 빅데이터 분석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나에 의하면은 실제 우리나라 피감시자 감시를 받는 인간들은 누구다? 재수와 같은 그 감시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일반인은 그런 사람 볼 수 없다. 그죠? 충돌 부분 찾아가면 되는데 답안 작성은 주장 이유 근거 상수 요 논리들 가자. 조금 낯설 겁니다. 오늘 쓴 것은 앞으로 제출하시고 요거 갖고 내일 또 첨삭 받고 내일 한 번 더 한 번 두 번 더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자. 알았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